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얘기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국가, 구급, 공개 채용경제 기계설계 부분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마찰차를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일반은 좀 쉬웠지만 기계 설계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기계 설계는 어차피 좀 내용을 심도 있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국까지. 자, 기계 설계입니다. 우선 1번. 자, 1번은 거저 주는 문제죠. 자, 두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할 때 마찰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마찰차. 1번은 마찰차죠.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침 할 차례인데, 마찰차가 바로 등장했네요. 자,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자, 무단 변속이 필요하다. 그렇죠. 마찰차라는 게 단, 1단, 2단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변속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단 변속이 필요하다. 이거는 무단 변속, 그게 마찰차.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동력을 전달한다. 마찰차로 작은 동력을 전달하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큰 동력 전달하려면 기어나 이런 걸 사용하겠죠. V벨트나 이런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속도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두 축 사이의 동력을 자주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찰차는 클러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마찰 클러치죠, 일종의.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우리 책은 225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밸브의 종류는, 사실 이 밸브는 배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답은 금방 나와요. 답은 금방 나오는데, 그래도 좀 한 번쯤 봐야 되죠. 자, 우선, 밸브의 종류는 그랬는데, 일단, 1번. 첫째,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왔죠. 책 밸브라 그래서 벌써 답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중이나 밸브에 작용하는 압력 차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건 이제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자동으로, 역으로는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력을 따로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거꾸로 흐르게 해야지 이게 아니죠. 막아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는 리프트나 스윙형 타입이 있다는데, 그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책 밸브. 이거는 아주 쉬운 거죠. 이것도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밸브들이 몇 개 나오죠. 스톱 밸브, 게이트 밸브. 여기서는 콕이지만 진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밸브 그러면 밸브 그러면은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스톱 밸브. 그죠? 스톱 밸브,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슬루스 밸브. 그죠? 슬루스 밸브,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쉽게 낸 거죠. 스톱 밸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여닫아서 흐름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이트 밸브도 마찬가지. 스톱 밸브의 일종이죠. 게이트 밸브. 게이트,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톱 밸브는 설명에 있는 것처럼 리프트 밸브. 그래서 스톱 밸브는 리프트 밸브. 문을 들었다 올렸다 해서, 해준다 해서, 리프트 밸브라고도 하며, 밸브 디스크가 밸브대에 의해서 밸브 시트의 직각 방향으로 작동하는 밸브다. 그 다음에 이제 슬루스 밸브에 대한 설명은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며, 그렇습니다. 게이트 밸브라고도 해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냥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는데,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관로에 수직으로 막아서 개폐하고 유체의 흐름을 일직선을 이루도록 한다.
원래 이 슬루스가 수문이라는 뜻이에요. 수문. 예, 그래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예,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래서 슬루스 밸브. 자, 그 다음에, 자, 콕은 그렇고요. 자, 책 밸브도 그렇고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루스 밸브. 자, 이건 이제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건데, 슬루스 밸브는, 밸브의 통로의 변화가 없어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손실이 최저다. 그래서 이건 특징이, 자, 유체의 마찰 손실이 제일 적다. 특징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마찰 손실이 최저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브 밸브는 이제 일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명 스톱 밸브, 이것도 스톱 밸브의 일종이죠. 스톱 밸브의 일종인데, 구형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요. 여닫는 게 마치 이렇게, 그래서 구형 밸브라. 그래서 스톱 밸브 보면, 글로브 밸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동그래요. 이렇게 흐름이. 그래서 일명 구형 밸브고, 여기는 들어오는 물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S자 형태로. 그래서 구형이고, 생긴 거는 이렇게 구형이고, S자 형태로. 자, 유체의 흐름이 S자 형태로 나가요. 유체의 흐름이 S자 형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슬루스 밸브보다는 소형, 요 슬루스 밸브가 대형에 쓰인다면 요거는 소형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가다 보니 유체의 저항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유체 저항이 크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유량을 조절하기에는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유량 조절이 쉽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량 조절이 쉽다. 왜? 마찰이 크니까, 유체 저항이 크니까 유량을 조절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글로브 밸브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슬루스 밸브 알아두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3번은, 탄소강 시편의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 선도에서 정의되는 응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탄소강이니까 뭐 연강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비례 관계, 그 다음에 탄성 관계 올라가서 상항복점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파단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높은 지점이 인장 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장 강도. 예. 그 다음 높은 데는 이제 여기겠죠. 예, 그래서 자, 인장 강도, 항복 강도, 탄성 강도, 비례 한도 그러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강 같은 경우 여기가 비례 구간이죠. 여기가 비례 구간 늘 하지만 비례 구간, 예, 여기는 이제 탄성을 받는 탄성 영역이죠. 여기는 예, 탄성 영역을 받는 거예요. 탄성 구간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항복점이죠. 예, 상항복점, 하항복점. 예, 여기서 이제 크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크립 구간, 크립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 가공정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 인장 강도라고도 하고 극한 강도라고도 하고 예.
인장 강도, 극한 강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파단되니까 파단 강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은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하죠. 극한 강도, 항복 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탄성 강도, 허용 강도, 그죠? 사용 강도. 우리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04번. 자, 맞물려 있는 두 스퍼기어의 중심거리가 96이며, 자, 구동기어와 종동기어의 이수가 각각 24, 40이다. 구동기어의 이끄던의 지름은.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어를 다룰 때, 자, C, 중심거리, C, 그죠? 안 쓰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C는 중심거리, 모줄이 같아야 기어가 맞물리니까요. 모줄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Z1, Z2, 그죠? 네. M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M은 Z1, Z2분의 2C.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니까, M이 지금 거기 보니까, 자, 중심 간의 거리가 96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96.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수가 24, 40. 24, 4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자, 64. 그죠? 96에 2. 하면은, 3이 나오나요? 3? 네. 그쵸? 이게 32니까요. 약분 때리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모줄이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줄이 3이 나오면, 우리 D1 이 끝, 아웃이라고 쓰죠, 보통. D1 아웃. 이 끝. 자, 요것은 피치원 지름에다가 2m. 그죠? 보통 모줄에 2배 정도를 둔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이 식을 알면 이것은 그냥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Z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M이 지금 3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3이고, 자, Z1이 24네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78이 나오네요. 78이 되겠습니다. 자, 78, 4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까지는 그냥 계속 점수를 주고 있죠. 이제 5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자, 5번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그렇지만 이미 이거를 칠 정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라서 기초 단계면 어렵겠지만 쉽겠죠. 자, 5번. 자, 최적 불변 조건을 이용하여, 자, 최적 불변 조건. 자, 최적 불변 조건이라는 얘기는 고체나 액체는 비압축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압축성. 그죠? 고체나 액체는 거의 비압축성이죠. 자, 그랬을 때 찌능력, 그러니까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공칭응력, 그죠? 공칭응력,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 이런 것들의 릴레이션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것은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요. 매번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설계에도 냈고 기계 일반에서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출제 미스죠. 사실 하나만 내면 되지. 똑같은 문제를 같은 다른 과목에서 냈다는 게 조금 좀 넌센스입니다.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은요, 이렇게 되죠. L0에, 자, L1, 파이널, L0. 그러면, 자, 여기서 L0를 처음의 길이라고 하고요. L1. 이것을 마지막
마지막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것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표현이 되면 자, L제곱 L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 L0 L1 이것은 1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L1은 1 플러스 엔지니어링의 자, L0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일식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 변형률도 한번 따져보죠. 진 변형률. 자, 진 변형률. 자, true는 자, 이거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니까 진짜 변형률은 L분의 DL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ln의 L 자, 절대값에 이렇게 막히고 L0 L이죠. 그런데 절대값은 여기서는 뭐 양수니까 항상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요거를 이식이다라고 하면은 자, 일식을 이식에 넣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true elongation 진 elongation은 자, ln에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 주니까요. 1 플러스 요것에 L0. 자, 이와 같이 되죠. 그렇게 돼서, 자, ln에 1 플러스 n.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변화가 없다. 비압축성이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 우리는 L0, L0. 그러면 자, A1, L1.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0, L1. 자, 요것은 길이의 비는, 그쵸? 면적하고는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A1, 여기는 A0. 자, 이런 식이 성립할 겁니다. 3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1'이라고 하죠. 1'씩. 그 다음에 요거를 2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2식. 그리고 요것을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뵀을 때, 자, 그럼 공칭 변형률식 있잖아요? 그럼 이제 L0, L1, 마이너스 1. 자, 요걸로 바꿔 넣을게요. 자, 그럼 요 식에다가 2를 사용하는 거죠. 자, 2를 사용한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2를 사용한 표현을 쓰면은, 자, 요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A1, A0,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자, A1은 지금 자리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A1은 1 플러스 엔지니어링 n분의 1의 A0. 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능력을 계산해 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지능력은, 잘 안 붙네요. 자, 지능력은, 자, 그러면 이제 지능력은 T, 이것은 자, A1, P.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A1이 저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A1이 저거니까 저거를 집어넣겠습니다. 1 집어넣고, 자, A0, P. 자,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지워놓고 보면, 자, 요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N 그리고 A0, P 이렇게 나오는데 1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엔지니어링 그죠? 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노미널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국은 자 요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저것은 저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험생이 돼서 이제 시험을 치신다. 그렇게 되면 노미널 이렇게 하시고요. t다 그러면 ln에 1 플러스 노미널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 이거를 사실 뭐 지금은 그러면 여기선 답이 1이죠. 1. 그래서 결국 5번의 정답은 물론 1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유도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숙지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가자. 그래서 저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에 대한 해설을 하죠. 6번. 자, 비틀림 상태에 있는 중실축이 각속도가 자,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한다. 자, 비틀림 상태에 있는 비틀림 상태의 중실축이라고 그랬어요. 중실축. 자, 그래서 각속도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죠. 각속도가 각속도는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예요. 자,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하며 동력 H를 전달해요. 자, 동력 H를 전달해요. 자, H를 전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D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전달한다. 그랬을 때 D는 자, 밀리미터 단위로 구하라. 자, 지금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력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H는 타우 오메가. 여러분 뭐 이거는 F는 MA만큼 중요하다 그랬죠? F는 MA예요. 이게 F는 MA식에 해당하는 일단 이 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것은 자, 전달능력 allowable 그죠? ZP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것은 자, 우리 토크 T는 이 식에서 우리 토크 T는 또 배웠습니다. T는 전달능력에다가 우리 단면계수의 곱이다라는 이 사실도 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축의 비틀림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자, 요거에다가 자, ZP 단면계수인데요. 여러분 또 ZP라는 것은 자, 중심축의 축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자, I의 P 이렇게 되고요. I의 P는 자, I의 X, I의 Y 이렇게 되고요. I의 X는 자, 64분의 파이 D 4제곱.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64분의 파이 D 4제곱.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 4제곱. 이다 보니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자, 16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ZP가 그래서 16분의 파이 D 세제곱. 외우셔야죠. 이제 시험 때는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D에 대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H는 이것에다가 16분의 파이 D 세제곱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16의 H라고 하는 값을 파이 오메가로 나누고 세제곱근을 취해주게 되면 이것이 D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지금 밀리미터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밀리미터로.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지금 메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구하니까 밀리미터 D로 지금 해야 되니까 1000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오메가 16H.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물론 이게 4가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죠. 빠져나와서 더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해준다. 세제곱 8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2가 빠져나오면 여기를 2000으로 쓰고, 이렇게 썼더라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가 남고 2H.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세제곱근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세제곱근 루트에 16 하면은, 그죠? 세제곱근 루트에, 자, 2에 3, 2.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답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거죠. 6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쭉 우리는 이 기출을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자, 어느 시점에 세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직각으로 우리 일정하게 어떤 원운동을 하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가 D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D세타가 됐을 때, 자, 우리가 R D세타, 그죠? 요게 이동 거리잖아요. R D세타. 그게 DS죠. 이 호의 길이. 요게 바로, 여기가 바로 DS.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DW라는 거는, 여기가 P의 힘으로 그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P에다가 PDS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PR D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에서, 자, 요거를 이제 DT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DH예요. 이게 DH. 동력. 그죠? 그럼 DH는 PR D세타 DT. 그래서 요거는 T. 그 다음에 이게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타우 오메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PR은 토크니까 그런 거죠. 토크니까 자, 타우 오메가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률이니까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1이 일률이잖아요. 그러니까 H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7번은 또 거저주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인데, 7번, 07. 자, 7번은 거저주는 문제죠. 자, 다음 중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자, 로크너트를 사용한다. 럭이 장그다란 뜻이니까 맞겠죠. 절임 너트, 자, 스플릿 너트, 스플릿 너트를 적용합니다.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풀림 방지, 스플릿 너트. 코킹은 리벳 작업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 있으면 다 틀리는 거죠. 벌써 2번, 3번은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러링도 들어가면 안 되죠. 플러링도 리벳이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기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지문을 좀 잘못 구성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출제될 때 그렇게 낼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를 작년에 냈는데, 작년에 제가 진짜 모의고사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정말 보여줄게요. 작년에 거기서 했던 모의고사 문제를 보여줄게요. 내 노트에 그대로 있는데, 정말 적중된 게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근데 이제 이렇게 냈었어요, 나는. 자, 다음 중, 나사의 풀림 방지를 위해서 옳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은 해가지고, 옳은 것의 개수는 막 이런 식으로 냈으니까 어렵죠.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다음 중 모아놓은 것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틀린 것의 개수는. 막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써놨었어요, 거기다.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냈었는데, 이제 출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객관식으로 금방 골라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따르게 좀 했어야지 되는데, 어쨌든 이건 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1번. 그래서 7번은 1번이죠. 자, 코킹
코킹, 그 다음에 플러링. 자, 코킹. 자, 코킹은 자, 기미를 요할 때, 그죠? 기미를 요할 때.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벳 작업 후, 리벳 주의, 리벳의 주의나 머리, 그죠? 리벳의 주의나 또는 리벳 머리, 그죠? 또는 강판, 거기 리벳 근처의, 그죠? 리벳 근처의, 자, 강판이 가장자리, 그죠? 이거를 정으로 때리는 거죠, 그죠? 정으로 다 쳐주는 거죠. 그죠? 네, 정으로 가볍게 쳐주는 거죠, 당연히. 자, 반면 플러링은 코킹보다도 더욱 강력한 기미를 원할 때, 그죠? 기미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자 할 때. 그래서 플러링하고 코킹은 이렇게 구별의 개념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더욱더 강력하게 하게 하려고, 그죠? 이것은 강판 자체를 때려주는 거죠. 강판 자체를 때려준다, 그죠? 때려준다. 근데 이게 이제 플러링 기구가 있어요. 자, 플러링 기구가 있으니까 철자가 틀렸네요. 플러링 기구가 있어요. 때려주는, 예, 정처럼 생긴, 망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때려주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요것은 두께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두께 제한이 얼마냐? 두께 제한이 보통 5mm 이하, 5mm 이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러링을 해줄 때는 5mm, 예, 5mm 이하의, 예, 강판은 불가해요. 하지 않음. 울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5mm를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링 그러면 이렇게 구별의 개념을 기미를 더욱 강력하게 하려고, 자, 강판 자체를 때려주고 플러링 기구를 사용하는데 한계는 5mm 이하의 강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5mm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름종이나 그러면 5mm가 안 되는 이하 강판은, 자, 플러링을 하지 않고 보통 기름 먹인 종이, 예, 이런 것을 와셔처럼, 예, 넣고 성면, 종이나 뭐 성면, 이런 것을 와셔처럼 끼워 넣고 리벳 작업하는 거죠. 끼워 넣고 리베팅 한다는 거죠. 리벳 작업. 네, 그래서 이거를 끼워 넣고, 기름 먹인 쪽이나 속면을 끼워 넣고, 그래서 5mm가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